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10경기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은 풋볼 살롱만의 이변 잡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력 분석인 현미경 분석으로는 예측 및 설명이 되지 않는 이변 결과를 패턴 징크스라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변 결과를 잡아내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패턴 징크스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변 결과 적중률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올려드린 현미경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신 뒤에 초안을 잡아두시고 패턴 징크스 분석으로 이변 결과까지 추가를 해서 나만의 독식 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현미경 분석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현미경 분석 일부를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프로토 조합픽 공유 내역입니다. 이번 93회차에서도 3장의 정배조합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이번 93회차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변 결과들이 속출이 됐는데 그래도 3장의 적중픽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배 주력 픽뿐만 아니라 88회차에서 나온 것처럼 39.8배, 85회차 43.5배당 고배당 픽도 공유를 해서 적중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매 회차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구매 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하루에 166원, 한 달에 4,990원 저렴한 가격으로 축구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정보와 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membership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한 조합픽을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실제 공유를 하신 픽이 적중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부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53회차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최근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17경기에서 모두 최소 한 골씩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중 16경기가 선제골 경기였고 16경기 연속 선제골은 특정 팀이 특정 팀을 상대로 넣은 선제골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뉴캐슬 킬러 면모가 있습니다. 아스날의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가 최근 모든 대회 뉴캐슬과의 8경기에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골 3도움을 기록 중에 있는데 가장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했을 정도로 오바메양 선수가 뉴캐슬 킬러 면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크스 패턴을 본다면 아스날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뉴캐슬은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12경기째 승리가 없는 구단인데 올 시즌 6무 6패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뉴캐슬이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 기록한 13경기 무승 이래로 가장 긴 무승 기록이라고 하는데 현재 12경기 무승 중인 뉴캐슬이 14년 만에 13경기 무승을 기록을 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뉴캐슬이 시즌 첫 승 타이밍이라고 본다면 의외로 뉴캐슬도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캐슬의 생 막시망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드리블을 통해서 공을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맨시티의 잭 그릴리시 선수와 함께 드리블에 의한 기회 창출이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생 막시망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생 막시망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비록 아스날에게 약했던 면모가 있었지만 뉴캐슬이 이쯤에서 시즌 첫 승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독식을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 결과에 따라서 뉴캐슬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리그 7경기 무패 2승 5무를 달리고 있는데 지난 2017년 12월 8경기 무패 이래 가장 긴 무패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팰리스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방증이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 아스톤 빌라와의 리그 홈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있고 특히 무승부가 없이 승패가 갈리는 흐름 속에서 팰리스가 홈에서 빌라를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빌라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3승 2패를 기록 중인데 이 3승은 팰리스와의 첫 13번 맞대결에서 거둔 승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빌라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제외를 하면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맞대결 전적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 있고 빌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무승부는 없이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선수 시절에 아스날의 레전드였던 비에이라 팰리스 감독과 리버풀의 레전드였던 빌라의 감독 제라드가 선수 시절에 총 9번 맞대결을 펼쳐서 제라드를 기준으로 4승 3무 2패로 나름 팽팽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맞대결 흐름이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고 홈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당히 강했던 모습이 있지만 최근에 빌라 역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제외하고는 크리스탈 팰리스만 만나면 나쁘지 않았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포를 쓰면서 승패로 갈라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 쪽으로 구미가 당기는 매치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사우스햄튼의 경기인데 이변 결과 없이 리버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구단 중에서 12경기에서 전 경기 득점을 한 유일한 팀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포함해서 22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고 그중 18경기에서는 적어도 2골을 넣었을 정도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팀이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은 사우스햄튼과의 리그 8경기에서 최근 7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그 1패가 지난 시즌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한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은 2021년도에 펼쳐진 프리미어리그 원정 17경기에서 2승 2무 13패로 원정 고자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이 무려 43골로 경기당 평균 2.5골을 원정에서 실점을 하고 있고 따라서 2021년도에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서 원정 경기 최다 패배,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우스햄튼이기 때문에 리버풀 원정에서 과연 승점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의 공격수 애덤 암스트롱 선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3경기에서 1골 2도움을 기록 중인데 이는 암스트롱이 과거 뉴캐슬과 사우스햄튼에서 23경기 동안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공격 포인트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이기 때문에 암스트롱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암스트롱이 최근에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도 리버풀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데다가 사우스햄튼만 만나면 굉장히 강했던 상대 전적이 있고 사우스햄튼이 2021년도 프리미어리그 최고 원정 고자팀이라는 점에서 리버풀 원정에서 승점을 가져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노리치와 울버햄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2연승을 거뒀는데 이는 노리치가 지난 35경기에서 거둔 승수와 동일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리치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는 뜻인데 노리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최근에 3연승을 거둔 건 2012년 12월 이 10년 가까이 된 일이기 때문에 과연 노리치가 울버햄튼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노리치의 공격수 테모 푸키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울버햄튼전에서도 득점을 하면 지난 2019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골을 넣게 됩니다. 2019년이면 비교적 가까운 이 시일 내에 있었던 3경기 연속골이기 때문에 푸키 선수의 최근 경기력을 고려를 했을 때는 충분히 3경기 연속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노리치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2연승으로 강했는데 2연승을 하기 전까지는 노리치 원정에서 4연패를 당했을 정도로 노리치 원정만 가면은 울버햄튼이 작아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공격수 라울 히메네즈가 넣은 프리미어리그 37골 중에서 17골이 결승골이었다고 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46% 정도가 되는데 히메네즈보다 결승골 비율이 높은 선수는 과거에 로버트 리, 미켈 아르테타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 히메네즈가 넣은 3골 모두 결승골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울버햄튼의 히메네즈 선수가 또다시 노리치를 상대로 득점을 한다면 그것이 결승골이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리치에는 테모 푸키라는 공격수가 있고 이 테모 푸키 선수가 비교적 가까운 시일에 이 3경기 연속골을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푸키 선수가 3경기 연속골을 넣어준다면 노리치가 과거에 울버햄튼을 상대로 홈에서 강했던 이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노리치 역시 충분히 3연승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브라이튼과 리즈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최근 리즈와의 리그 9경기에서 8승 1패를 기록을 할 정도로 리즈만 만나면 강했던 모습이 있고 지난 시즌 리그 경기에서 2승을 거뒀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라이튼의 공격수 무페이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리그 6경기 4골로 강했는데 이는 무페이가 한 구단을 상대로 넣은 최다골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만 무페이 선수가 주전이 아니라 백업 공격수로 출전을 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즈의 에이스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하피냐가 출전한 경기에서 리즈가 40경기에서 18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승률로 따지면 45%를 기록을 했는데 하피냐가 출전을 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6경기 2무 4패로 승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하피냐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리즈가 1대2로 역전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리즈의 비엘사 감독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브라이튼전에 하피냐 선수가 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피냐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서 리즈가 승률이 높기 때문에 리즈의 승리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즈의 비엘사 감독이 잉글랜드 출신 감독을 상대로 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승률이 65%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대로 비잉글랜드 출신 감독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승률이 23%로 굉장히 떨어졌는데 브라이튼의 감독인 그레이엄 포터가 잉글랜드 출신의 감독입니다. 다만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는 비엘사 감독이 포터 감독에게 2패를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크스는 양팀 모두에게 웃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크스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양팀 모두 승리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10번 경기로 들어온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왼쪽 측면인 리코 헨리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었는데 이 2골은 헨리가 이전 리그 120경기에서 넣었던 2골과 동일한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 헨리가 프로 커리어에서 넣은 골이 총 6골인데 최근에 넣은 2골이 수치로 따지면 3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헨리 선수가 나름 커리어 하이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올 시즌 전반전에 실점을 11골이나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 실점의 65%를 전반전에 실점을 했는데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에서 브렌트포드보다 전반전 실점이 많은 팀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에버튼은 올 시즌 넣은 16골 중에서 4골만이 전반전에 터진 득점이고 나머지 12골은 후반전에 넣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실점이 많은 브렌트포드 입장으로서는 에버튼의 빈약한 전반전 공격력이 상당히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보다 전반전에 득점을 적게 한 팀은 아스톤 빌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가 전반전에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에버튼
에버튼에게는 그렇게까지 좋은 기회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버튼은 최근 런던 연고팀 원정 경기에서 6경기 5승 1패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에버튼이 지난 런던팀 원정 32경기에서 거둔 승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최근에 런던 원정 경기만 가면 강했기 때문에 브렌트포드 원정에서도 에버튼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에버튼이 지난 2010년 9월 리그컵 경기에서 만난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1대1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 끝에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에버튼이 최근에 런던 원정에서 강했던 모습이 있고 브렌트포드가 전반전에 실점이 많지만 에버튼이 전반전 득점력이 고자라는 점은 브렌트포드에게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번리와 토트넘의 경기인데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리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헤딩 뚝배기로만 6골을 넣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헤딩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반면에 토트넘은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헤딩으로 골을 넣지 못한 3팀 중에 한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제공권과 세트피스 뚝배기 한 방은 번리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번리의 골키퍼 닉 포프가 토트넘만 만나면 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토트넘 상대로 지금 14골이나 실점을 했는데 포프가 토트넘보다 많은 골을 허용을 한 팀은 맨시티, 첼시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전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는데 레스터, 맨시티, 첼시 다음으로 많은 경기 수이기 때문에 닉 포프 선수가 또다시 토트넘을 상대로 선방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번리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리 케인은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최근 6경기 7골 3도움으로 맹활약하면서 번리 킬러 면모가 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NS 무라전에서 경기력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동점골을 넣어주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번리와의 프리미어리그 14경기에서 딱 한 경기만 득점에 실패를 했을 정도로 번리 수비진을 상대로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토트넘이고 2015년 4월 0대0 무승부를 제외를 하면은 13경기에서 모두 득점에 성공을 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최근 번리와의 경기에서 8경기째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번리를 상대로는 실점도 하지 않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유리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11번 경기는 번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레스터와 와포드의 경기인데 레스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의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최근 와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3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했는데 3골 모두 페널티킥 득점이었습니다. 와포드의 공격수 데니스 선수가 레스터 시티전에서 골을 넣을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12경기 기준으로 5골 5도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12경기 내에 5골 5도움을 올린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5명밖에 없었습니다. 칸토나, 클린스만, 로번, 아르샤빈,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5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역대 몇 명밖에 나오지 않는 대기록은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데니스 선수가 침묵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와포드는 레스터를 1부 리그에서 상대한 20경기에서 단 한 번도 무실점 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레스터를 상대로 약한 모습이 있었고 1부 리그 역사상 한 팀이 한 팀을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지 못한 최장 기록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실점이 불가피하다면 제이미 바디 같은 선수들이 뒷공간을 침투를 하면서 또다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 골을 넣어준다면 레스터가 기분 좋은 징크스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레스터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맨시티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자가 베르나르도 실바라는 선수인데 이 실바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실바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을 넣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실바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맨시티가 웨스트햄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리그 10경기 9승 1무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8골을 넣고 실점은 딱 5골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웨스트햄 담당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개막 이후에 리그에서 2연패를 당한 건 2020년 9월, 2021년 4월 딱 두 차례가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웬만해서는 리그 경기에서 2연패를 당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웨스트햄은 올 시즌 평균 5.1회의 유효 슈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001 시즌 5.3회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올 시즌 공격력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의 이러한 징크스로 인한 골 침묵과 웨스트햄이 웬만해서는 2연패를 잘 당하지 않는다는 징크스, 그리고 웨스트햄이 올 시즌 굉장히 많은 유효 슈팅을 때리고 있다는 화끈한 공격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최대치 이변이 나올 경우에는 무승부가 최대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시티가 압도적인 상대 전적, 특히 과르디올라 감독 체제에서 10경기 9승 1무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패배는 없었고 한 번의 무승부가 있었기 때문에 최대치가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첼시와 맨유의 경기인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는 최근 맨유와의 프리미어리그 7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맨유만 만나면 작아졌던 모습이 있고, 이는 지난 1938년부터 1950년 사이 10경기 맨유전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 다음으로 최장 무승 기록이기 때문에 첼시가 맨유만 만나면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맨유전은 첼시가 리그 1위 위치에서 맨유를 맞이하는 5번째 경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첼시가 1위인 상황에서 맨유를 만났던 4경기에서 첼시가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뒀고, 특히 맨유를 상대할 때 첼시의 순위가 1위였을 때 맨유를 꺾었다면 2005, 2006, 2009, 2010, 2014, 2015 시즌에 모두 첼시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첼시가 이번 맨유전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우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분 좋은 징크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맨유는 최근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4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할 정도로 첼시만 만나면 수비력이 살아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최다 무실점 연속 기록을 갖고 있는 팀은 1913년부터 1919년 사이에 뉴캐슬이라고 합니다. 6경기 연속으로 첼시전 무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6경기라는 점에서 맨유가 충분히 5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패턴적으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유의 주포 호날두 선수가 첼시만 만나면 굉장히 득점포가 침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첼시와의 모든 대회 15경기에서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했는데, 그것도 2008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한 골을 넣은 것이 전부이고 첼시를 상대로 골이 없습니다. 호날두 선수가 리그에서 10경기를 맞붙고도 골을 넣지 못한 팀이 첼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첼시의 수비를 호날두가 뚫어내지 못한다면 맨유 역시 제 아무리 최근에 첼시 킬러 면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대치는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에 이어서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까지 모두 진행을 해 봤습니다. 현미경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초안을 잡으시고 패턴 징크스 이변 분석을 통해서 나만의 독식 픽, 이변 픽을 추가를 하셔서 다부지고 야무진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